대통령을 한번 여자로 만드는데 내가 집어라고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이제 정치에 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인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품 수수 논란에 관해서 이해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의 돈이 전혀 아니었다. 이미 다 완납을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래됐는데도 다 갚고 나서도 이제 부당한 금품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응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저한테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받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이상 갔는데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네, 사업가 A씨, 이해훈 대표에게 10여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어치 금품을 제공했다라면서 그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심정수 차장 설명해 주시죠.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내역들인데요. 네. 2015년 10월 23일에는 서초구 이해훈 대표의 지역구죠. 서초구에 있는 호텔에서 현금하고 지갑 2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 2016년 거의 뭐 한 달 내지 두 달에 걸쳐서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벨트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있네요. 10여 차례에 걸쳐서 네. 그 옷도 아마 명품 옷인 것 같은데 6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했다. 물론 사업가 A씨의 주장인데요. 네. 뭐 돈을 빌리기도 했고 그리고 갚기도 했다라고 이해훈 대표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통상은 한 번 정도 뭔가 수상한 사람이면은 수상한 돈이면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네. 너무 자주 그렇죠. 너무 많은 횟수를 했다는 점에서 저거 진짜 좀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실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이해훈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라고 A 모 씨, 사업가로 알려진 이 사람이 공개한 내역입니다. 쭉 보면 이게 접대 내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접대 내역이다라고 밝혔는데 정작 이해훈 대표는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접대 아니다. 내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소국장님. 예, 이해훈 대표는 지금 다 부인을 하고 네. 있죠. 전부 다 제공한 비용은 일종의 코디 용품 비용 그리고 이제 언론 홍보 같은 이런 부분에 자기가 대신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낸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갚았고 차용증도 있다 했는데 네. 오늘 글쎄요. 왜 차용증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딱 내밀면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차용증을 제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A씨의 주장도 보통의 경우는 저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다든지 네. 그 자신이 준 돈에 대해서 뭔가 반드시 그걸 물증을 남겨놓거든요. 저렇게 내역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녹취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씨 말이 맞다면 네. A씨가 추가로 그런 부분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내역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볼까요? 아까 그 접대 내역이라고 A씨가 주장하는 내용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6년 3월 8일 네. 총선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총선 전은 다 장소가 서초구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 지역구가 있는 호텔이죠. 그쪽에 그러네. 있었겠죠. 서초구. 근데 이제 당선된 이후부터는 다 장소가 여의도로 바뀝니다. 그러네요. 당선되는 여의도로 갔겠죠. 네. 그런데 가장 제가 저기서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 2016년 4월 14일 현금 500만 원 서초구 일식당. 네. 저 무슨 달인지 아세요? 4월 14일? 무슨 날이죠? 작년 총선이 며칠이었게요? 4.13. 4.13. 그러네요. 총선 다음 날이네요. 총선 다음 날 서초구 일식당에서 저 사람을 만나서 현금 500만 원을 빌렸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실은 두 사람만 알겠죠. 그렇군요. 왜 하필 총선 다음 날 일식당에서 만나서 네. 돈거래 하던 사람과 또 돈을 빌렸을까라는.
아하. 약간 석연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이해운 대표도 아까 이제 얘기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네.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돈이든요 공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다 실제로 저런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쓰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선의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네.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고 그렇죠.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해운 대표가 조금 신중치 못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단 돈이 오간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빌린 돈이든 아니면 접대를 했던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그런데 사업가 A씨 그 돈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필요한 아는 사람들, 알아야 될 사람들을 이해훈 대표에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가성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훈 대표는 또 완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업 금융기관 임원들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급된 그 사람을 전혀 연결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완전히 엇갈리네요. 제가 전직 브로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아, 예. 전직 브로커. 네. 신뢰할 만한. 근데 저런 자기가 이제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접근해서 당신 지갑처럼 많이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네. 선거 처리나 유력 정치인들한테는 많이 가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이 정말 땅 파가지고 너무 남아가지고 그냥 막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심에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노골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 오늘 조찬 모임 있는데 김 사장도 같이 오십시오. 안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유력 기업인이라든지 유력 정치인 이런 분들이 같이 밥을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 친한 김 사장입니다 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형식들.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아도 네.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전화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소개를 하는 방식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돈 빌려주는 정치인들한테 돈 대주는 분들의 그렇군요. 그 증언에 따르면. 자, 일단은 이 돈은 오간 거는 확인이 됐고 누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것은 양쪽이 또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예. 것은 이해훈 대표의 저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정치인들, 그렇죠. 다른 예. 경우의 얘기고요. 이해훈 대표 말은 저 말대로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쟁점이 뭐냐면요. 아까 주고받은 금품 중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명품 옷도 있었고요. 액세서리도 있었는데 자, 아까 그 주장에 대해서 코디 비용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 궁금한 게 정치인들도 이 코디를 따로 고용해서 대동을 합니까? 전 그게 일단 궁금해요. 그런 정치인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거의 없고 지금 이제 이해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 의원님 그 백은 그거 안 맞은 것 같으냐. 이런 색깔, 이런 백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제안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네. 자신에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 근데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규로 아예 붙여놓고 코디네이터를 데리고 다니는 연예인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청문회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백만 원을 주고 코디 스타일링을 받습니다. 네. 머리 모양, 안경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 업체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사업가 A씨는 증거로 이해훈 대표와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이해훈 대표가 무슨 말씀을요. 앞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부족한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사이도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짐작이 되는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네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저거. 그렇죠. 이 은혜를 어떻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선거운동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준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자 메시지만 갖고 이 사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가 A씨가 추가적인 뭘 더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 이해훈 대표의 해명대로 저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가방씩 이런 걸 받았는데 돌려줬다면 보통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걸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오면
사진을 찍어서 혹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 내가 돌려줬다는 거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한 채용증이 있는지, 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말로만 현재 이런 상태라면은 앞으로 이 공방의 양상이 조금 하여튼 지켜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혜훈 대표 지금 이 언론, 이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군요.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A씨는 본래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었다. 아까 잠깐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셨죠.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허위 보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거는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만약에 저 사람, 저 제보자죠, 그 A씨의 말을 믿고 이제 취재를 해본 다음에 A씨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도했다라면 허위 보도는 네. 설사 그것이 나중에 허위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면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혜훈 대표가 고발하고 싶은 언론사가 아니라 A씨를 겨냥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A씨가 만약 허위를 제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라면 A씨가 사실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A씨를 고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수사가 불거지게 되면 고발하게 되면 결국 검찰에서 이게 진짜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혜훈 대표의 저 의혹들이 정말 의혹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요. 조금 전에 심정수 차장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또 정정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브로커를 통해서 들었다는 이 의원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방법은 다른 사례를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혜훈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립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8번째 소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9위로 저희가 뽑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